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5주 만에 하락 전환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지난주는 중반 이후에 뭔가 좀 위에 좀 천정이 막히는 그런 네네.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얘기한 이후에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탔고요. 거기다가 이제 달러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3대 지수가 좀 떨어졌고요. 특히 나스닥은 지난 주말에 2%가 떨어지면서 전체적 주간 단위는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헬스케어 섹터 정도만이 강보합 정도였고요. 10개 섹터는 기타 10개 섹터는 모두 하락했고요. 기술주, 임의 소비재, 즉 성장주라고 불리드는 것들이 지난 주말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조금씩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은 미국 시간은 와이오밍에서 금요일 날 열립니다. 네네.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날 밤에 열릴 소위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 그런 거 있겠고요. 21일 날입니다. 9월 21일 날 이제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PCE가 발표됩니다. 네네.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 초보다는 주 중반 이후에 다양한 이슈가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금리는 올라갔지만 페드 워치 툴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번에 역시 50bp가 좀 더 많습니다. 지금 5대5 정도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50bp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주말 이후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쌓여진 그런 느낌이 가시가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보면 2020년 5월 이후 주간 단위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가면서 네네. 직전 고점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게 금리 올라가는 같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는 소폭해서 반등세를 이어가는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도전하고 이 가격이 넘어가면 또 최고 수준까지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또 신흥적이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빼면은 이날 시장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의 벅세스가 주식을 계속 사면서 끊임없이 지금 주가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도 20% 이상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 의미가 되겠는데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50%까지 너희들 사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사겠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심사를 거쳐서 50%까지 살 수 있게 해줬고요. 이게 끝이 어떻게 갈지 모르죠. 벅세스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완전히 풀 인수할 나중에 시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좋으면 공개를 뭐하러 합니까? 다 인수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꿈까지 그는 있다라는 일부의 해석도 있다는 것이 되겠고 여하튼 아직까지 지분 추가 인상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20% 이상 갖고 있는데 사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런 의지를 분명히 얘기해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특징 주식 몇 가지 보면 빌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6%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백단에서 금융 장부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하면서 두 군데 증권사가 에버코어라든가 키뱅크 같은 곳에서 목표 주가를 발이 올려놨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이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주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약간 특이합니다. 모든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다 좋았지만 여전히 지금 공급망 이슈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악재로 반영되면서 3% 정도 빠졌고요.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기술주가 다 빠진 거에 같이 엮였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하튼 실적은 좋았지만 공급망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했고요. 그 밖에 코인베이스나 홈디포 이런 것들도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시기의 대표 주자였던 베드베스앤비욘드가 빠르게 또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네. 이거는 저희가 뭐 방송상에서 그리 뭐 썩 석연찮은 그런 주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식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민주식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선호도를 갖고 우리나라도 꽤 따라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펀더멘탈을 설명될 수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어떤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얘기 분명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40.5%가 떨어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라이언 코엔이라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라이언 코엔은 이제 추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동물들 이제 온라인으로 사육한 그런 제품들 파는 거죠. 네네. 이거를 이제 공동 창업자가 이제 돈을 팔았습니다. 팔아갖고 또 애플을 사갖고 돈을 많이 번 분이고요. 그 애플의 개인 주주 있죠. 순수 개인 주주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나이는 아주 젊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뭐로 됐냐면 아시다시피 게임 GMC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스탑이 지금 대주주이자 CEO인데 지금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금년 초에 700만 주를 이거 샀다가 이제 뭐 졸아진다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막 스타성 인물이니까요. 일단 전량 매도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짜로요. 네네. 그 전주에 반 것이 다 알려지면서 주가 이제 급락세로 돌아섰고요. 개인 투자자들 최소한 2억 500만 달러를 최소한이면 되게요. 2억 500만 달러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우리나라도 최소 2주 동안에요. 네네. 게임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3배짜리나 ETF 말고 네. 종목으로 보면 6번째 순매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를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겠다 좋죠. 그렇지만 항상 이런 거는 항상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아무리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제일 많이 번 것 같지만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학생이죠? 네, 대학생이죠. 20살짜리 대학생이 네네. 또 벌어갖고 엄청 1억 달러 이상을 벌어온 건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너무 그런 게 심취해서 쫓아가는 매매 이런 건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을 한번 정리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시장이 약간 아쉬웠어요. 어땠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5주 만에 이제 결국 이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S&P 500 같은 게 1%, 나스닥은 2.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8월 이후에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섹터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건 맞고요. 11개 섹터 모두 조금이라도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 한 1주 정도 보면 소위 성장주 대비 가치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성장주가 다시 조금 마이너스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월간 단위로 보면 최근에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쪽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샀다 팔았다는 건 좋지만 이 그림 보여드리면 성장주 가치주가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인데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요. 올해 들어 8월달 이후에 보면 그리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제 점차 차이가 없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심취해서 종목에 대해서 어떤 매매 섹터에 대해서 트렌드에 따라서 매매 트레이딩을 자꾸 하면서 매매함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주식에서 가장 지난주에 보면 가장 관심 끌었던 것이 역시 유통업종 중에서 월마트 같은 것이 그리고 맥도날드, 펩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좋았던 모습을 보였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나 아마존 같은 것이 지난주에도 주가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그런 정도가 특징지였고요. 하나 더 보면 엔비디아가 1.7%가 주간 단위 빠졌는데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 있는 주식은 엔비디아 정도가 아니겠냐. 참고적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실적 발표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꼭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주식의 분위기 한번 살펴봤고요. 이항의 월가이드 시간이었습니다. MTN 이항윤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